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직 챌린지 올린지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챌린지 공모전에 열심히 도전하고 계시죠? 뭐 벌써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지금 열심히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고 또 좋은 기술로 연결해서 도전할 수 있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강의는 챌린지에 대한 공모전 좀 자세한 소개와 함께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또 주의사항들을 또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모전을 어떻게 또 잘 도전해서 좋은 성공 전략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취지로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저는 공모전과 창의성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강의해본 이동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이제 남은 한 20여일 정도의 마감 시간 동안에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챌린지 공모전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뭐 강의를 좀 열심히 잘 들어보아 주시고 또 즐겁게 또 생각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 여행을 떠날 저를 소개를 조금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공모전에 대한 오랜 세월 동안 연구와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공모전 포털 사이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모전 코칭 전략가 그리고 공모전 코칭 전문가로 이제 공모전 전략 전술에 대한 강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뭐 공모전에 대한 많은 기획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또 많은 공모전의 심사 표준 평가표를 정리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대학에서 공모전 전략 특강 또 공모전 아카데미 또 캠프 이런 뭐 많은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공모전들의 수상 작품들을 분석하고 또 수많은 수상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고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15년 이상 걸쳐서 연구를 해서 창의적인 사고의 모델을 창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모전과 관련된 또 많은 책들을 집필을 했고 또 이 집필을 통해서 또 공모전에 많은 친구들이 수상을 했으니까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으면 챌린지 공모전에 훨씬 더 쉽게 또 즐겁게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의 내용은 큰 파트, 두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솔직 챌린지에 대해서 좀 더 체크 포인트로 이해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중요한 점, 또 유의해야 될 점, 또 우리가 꼭 짚어야 될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공모전에 좀 더 잘 효과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공모전에 어떤 도전 프로세스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ICT 분야의 또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또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실제 솔직 챌린지에 내가 아이디어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 또 그런 쪽에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공모전 전략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챌린지 공모전의 특징은 크게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요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CT 이 요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일상에 뭐 현재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몰고 오는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한계들,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제 즉시 그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또 기술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모아보는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ICT 분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뭐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또 GPS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전자태그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디지털 스마트 요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좀 없을지라도 또 좋은 팀원들을 또 확보하고 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전공자들과 한 팀을 이룬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멋진 아이디어로 이 공모전 챌린저에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ICT 융합 디지털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내고 또 체크 포인트로 그것들을 개발해내서 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이 공모전의 핵심적인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챌린지 공모전은 어떤 아이디어를 그냥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에서 구현하고 적용하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제안의 공모전이 아니라 하나의 처음과 끝을 전체로 통찰해서 완성해내는 프로젝트라고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모전 이제 도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라면 뭐 요강이나 그 다음에 또 주최사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특히 이렇게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활용 사례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모범 답안, 모범 사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 알림 앱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죠. 그리고는 실제 활용해 보니까 엄청 편리하고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는 요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또 다양한 병원이나 약국 정보. 저도 일요일 날 약국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지? 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일요일 날 약국 문 여는데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것이 그 테마에 맞게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차장 정보라든지 또 화장품 정보, 그 안에 성분이 뭔지, 또 그 화장품 속에서 일어나는 그 좋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문화, 관광, 스포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보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돼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고 또 꼭 그 좋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보, 그죠? 이런 정보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ICT, 그 다음에 디지털, 스마트 기술, 이 두 개가 접목시켜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챌린지 공모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도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강을 조금 더 체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제죠, 주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주제. 그러니까 주제들이 총 한 4개 정도가 이미 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우리가 이 주제의 큰 테마는 뭐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특히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3밀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죠? 밀폐, 밀집, 밀접, 이 요소들을 조금 더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뭘로? ICT 기술로. ICT 기술로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는 IT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역 모범국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된 이유도 이미 ICT 기술들이 정말 많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사회적이고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것들의 주제 테마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교육과 육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 현장에서 또 수업을 하면서 또 시험을 보면서 또 뭐 그 교육 대상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고, 대학생, 그리고 사회교육 많은 현장들이 있을 텐데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지는 힘든 거, 문제들, 불편한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ICT 기술을 접목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주제는 돌봄. 노인이나 또 장애인, 또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하면 ICT 기술을 좀 더 접목해서 조금 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주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된 주제는 생활 문화 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접촉하지 않는 어떤 다양한 문화, 여가, 또 스포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발한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없을까? 가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증강기술, 그 다음에 또 가상현실,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하면 문화나 스포츠 이런 데 훨씬 더 좋은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편했던 거, 그리고 또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투덜댔던 거,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솔루션을 찾아보고 싶다, 이랬을 때는 바로 네 번째 자유과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 2, 3번의 주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주제와 주최사가 요구하는 그 범위 안에서 좋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자유주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개의 주제를 꼼꼼하게 한번 자세하게 줄을 끄가면서 읽어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 고민해야 돼. 하루 이틀 정도. 자, 머릿속에 이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주제 안에서 불편하고 어려웠고 또 불만스러웠고 한계가 뭐였지? 그 다음에 내가 기대치는 이거였는데 기대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어. 이 차이는 뭐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메모도 하고 정리를 해보는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 발상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이 이거 불편해,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은 늘 귀담아 이렇게 들으면서 좋아, 그거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 자, 그리고는 그 아이디어를, 불편사항들, 문제들을 잘 메모를 한 다음에, 자, 이 문제가 정말로 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남들도 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나 혼자의 문제지만 이 문제가 너도 문제야? 여러분들도 다 문제야? 그 다음에 100명이 문제야? 국민들이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해? 이 순간에 대박의 아이디어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정말 문제야?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순간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제 막 싹이 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참가 자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또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이미 있는 기업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도전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로 스마트 기술이나 ICT 기술 접목해서 막 구현, 구동 이런 것들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죠? 팀원을 잘 모집하면 둘이 같이 힘하면은 팀워크로 충분히 좋게 그 구현들을 해낼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쫄지 말고 주변에 좋은 팀원을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는 점,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감이 한 20일여 정도 남았는데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예요. 5시. 그 5시에 너무 몰려서 출품하는 거는 이제 상식이죠. 거의 몰려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여유를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출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하는 방법은 뭐 자세하게 요강에 제시가 돼 있겠지만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디어를 어떻게 솔루션으로 기획서를 잘 기획 정리해서 설득적으로 정리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획서 쓰는 법,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에도 조금 더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기획서를 쓰는 방법,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봐 챌린저 주최사에서 친절하게 양식까지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다운로드 딱 받아서 그 항목별로 요 칸에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 또 요 칸에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달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뭐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거, 자, 솔루션명.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름을 여기다가 적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전체 내가 생각했던 이 솔루션 프로젝트 전체의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더 참신한 이름을, 브랜드명을 지을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심사위원이 딱 제목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지할 수 있는 기발한 브랜드는 없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브랜드명을 좀 더 치열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야를 적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시된 주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를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루션 개요는 앞서서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봤죠. 그 사례에서 활용 사례, 제목, 타이틀과 그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측에 있었죠. 그것들을 참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참조해서 개요와 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획서 내용은 큰 틀에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는 문제 정리.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찾아낸 이 문제가 문제야? 이거를 납득을 시켜야 돼. 누구한테? 심사위원들한테.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 국민 심사위원이 정말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정리를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만이 뒤에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아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로 구체적이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정말로 진짜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많이 노력해 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쭉 넘어가서는 우리 팀이 문제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ICT 기술 접목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솔루션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와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는 플랜과 절차와 적용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그냥 대충 아이디어를 던지면 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구현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작동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편리가 준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최대한 시각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어떤 성과,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또 수치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ICT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세세하게 기술하면 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구현 결과나 또 구체적인 ICT 기법, 기능들을 잘 소개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들도 꼭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도표라든지 수치라든지 또 시뮬레이션 과정,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기획서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잘.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기획서를 쓰는 작성법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그때 또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의 특징 중에는 1차 서면 기획서 평가가 있고, 두 번째 발표 평가가 있다는 점. 자, 발표 평가에는 시연,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심사 과정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을 우리가 체크를 할 텐데,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총 3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제 공익, 공공성,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성. 자, 이 공모전의 특징은 실제 즉시 여러분이 솔루션을 찾아낸 것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로 효과가 있고 진짜로 유용한지 이것들을 가장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 그 다음에 진짜로 이 ICT 기술이 잘 적용되고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 절차에 맞게 공모전 아이데이션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저와 함께 분석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시상 내역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심사 기준에 우리가 조금 더 아이디에이션 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 체크 평가 리스트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심사에 맞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아이디어가 공익적인가 혹은 공공성이 있는가, 진짜로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혜택이 누릴 수 있는가, 이것들을 스스로 검증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나 혹은 이 문제가 진짜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냥 대충 그냥 머릿속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내가. 자, 이것을 스스로 체크를 해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기존에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독창적이고, 또 기존에 있더라도 조금 더 보완되고 개선되고 차별적인 것이어야 되니까 많은 조사들을 통해서 내 아이디어가 좀 더 색다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ICT 기술 접목에 대해서 2개 요소를 잘 융합해 있는가, 또 혹은 융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 체크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제가 장담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모전 요강에 보면은 늘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몇 가지 체크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도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출품을 하시면은 마감이 끝난 뒤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출품을 했는데 마감 전에 바꾸고 싶어, 그랬을 때는 주최사에 연락해서 삭제를 한 다음에 재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솔루션을 직접 구현하고 또 시연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늘 그것들을 실제 적용의 목적으로 아이디에이션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모전에 수상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창의적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기존 사례들을 많이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개선되거나 또 차별적인 요소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타인의 저작권에 침범하지 않는 아이디어 제품을 출품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행 사례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의 아이디어들이 기존에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이 비슷한 것이 있다면 내 아이디어, 내 솔루션은 뭐가 그것들과 차별성 있고 틀리고 보완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획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기존에 있더라도. 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심사 절차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낸 작품들은 자, 제대로 출품 서류들이 잘 접수됐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기획서를 심사위원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아이디어나 또 가능성, 이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또 실제 발표하고 시연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진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포인트고 어떤 것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죠?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또 공모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꼼꼼하게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모전에 챌린저 공모전에 이제 준비가 됐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획서로 좀 성공 확률을 높이면서 진짜로 우리 국민들에게 내 아이디어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공모전은 그냥 열심히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막 끄집어낸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좋은 창의적인 기획서를 만들려면 좋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통찰력도 가지고. 자, 그래서 이후의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통찰력 있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저하고 같이 생각 여행을 떠날 거예요. 자,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모전 프로세스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공모전을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챌린지 공모전의 그 설계도에 맞게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ICT 분야를 접목한 다양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나 또 시청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이 화면을 소개를 하는 거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정말로 바빠야 돼. 그죠? 하실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창의적 기획을 혹은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하지? 이게 궁금하죠. 물론 많이 공모전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 초보자나 공모전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창의적인 기획을 하지? 이것들을 모르실 텐데, 자, 이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의적 사고는 서로 다른 걸 어떻게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뇌는 그냥 반응하지 않아.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 딱 있는데 빨간 사과야. 그러면 그냥 사과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 빨간 사과가 반쪽은 빨간 사과야. 그리고 반쪽은 파란 사과야. 이게 사과 하나에 반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럼 재밌어, 재미없어요?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막 반응하고.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의 뇌는 반응하지 않은데, 묘하게 서로 다른 것이 두 개가 연결되거나 섞여 있을 때는 호기심도 생기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창의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실제로 많은 학문적인 연구에서도 전부 혹은 대부분의 창의적인 것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되고 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공모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우리의 문제를 ICT라는 분야와 어떻게 접목시키는가가 가장 큰 연결의 메인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창의적인 사고를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끄집어내기 위한 주제 제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될 때는 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근두근 연결될 때, 자,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자, 진짜로 막 서로 연결되거나 호기심이 생길 때 두근두근 되는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끊임없이 서로 다른 것이 탁 연결될 때는 우리는 가슴에 막 두근두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거를 딱 봤을 때, 저 키워드를 봤을 때, 혹은 저 ICT의 기술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두근두근 하는 요 감각을 끊임없이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캐치를 딱 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영감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지. 자,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트레이닝하면서 두 개를 끊임없이 접목시켜 가면서 연결을 시키고 융합을 시킨다는 거.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서로 다른 것이 연결돼야 창의적인 씨앗이 생기는데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서로 다른 것이 그냥 서로 탁 융합되고 연결되는 게 어려워. 근데 아무도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이 융합되고 서로 연결시키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것들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이 보일 거예요. 자, 부부예요, 부부. 자세히 보면 아내가 예쁜 아기를 가진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연결해서 바람 넣는 펌프를 배꼽에다 연결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뭔가를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 어떤 작품이냐? 이런 작품.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아하, 이 부분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바람 넣는 펌프에 바람 넣는 신용을 하면서 매달 한 컷씩 찰칵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10달 뒤에 배꼽에서 뭐가 뽕 하고 나와? 예쁜 아기가 뽕 하고 나오는 거. 요거를 시나리오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재밌죠?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거 알고 이런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몇 달을 막 먼저 내다봤어요. 총 10달을 내다보고 10달을 매 컷, 한 컷씩 찍으면서 노력을 했다는 거지. 총 몇 달? 10달을 상상하고 10달을 하나씩 플랜을 짜서 실현시켰어.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일본의 한 농부인데, 재미난 걸 만들었어. 자, 뭐와 뭐가 전혀 다른 것이 연결됐어요? 네몬 더하기 하트가 2개가 연결됐어. 당연히 서로 다른 것이 2개가 딱 연결되니까 왠지 요 농부 아저씨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적게 벌 것 같아요? 많이 벌 것 같죠? 그죠? 왜?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롭고 내가 반응하니까. 실제로 이제 고가 레스토랑에 고가품으로 팔린다고 그래요. 자, 네몬과 하트, 전혀 다른 2가지를 연결하니까 창의적이고 재밌고 돈도 많이 버는데 과연 이 2개가 하나로 접목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을 투자를 했을까요? 자, 정답은 18년이 걸렸대요. 와,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 연구를 거쳐서 이 2개가 하나로 접목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힌트 하나 더 얻을 수 있어. 창의적인 기획이라는 거. 자, 그게 뭘까? 자, 창의적인 기획이라는 거 앞에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의적인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 뭐가 두근두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기까지 시간과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창조 과정 그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것. 그것이 누구의 입장, 누구의 관점?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 즉 뭔가 감독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전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모형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2개가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머니가 필요해. 어떤 바구니가 필요하죠. 그 바구니가 주최사가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또 테마,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요구가 될 때, 그것들이 세팅이 돼 있을 때 거기에 그것들을 정리한 것과 어떤 다른 요소가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갔을 때 두근두근 반응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이 공간적으로 하나 딱 엮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절차,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 절차, 시뮬레이션, 과정, 시간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로 접목됐을 때
그 접목되는 과정이 기승전결로 흘러가는 이 전체 모형으로 우리가 사고를 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그 오른쪽 뾰족한 곳에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통찰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해갔죠?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요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감독 관점으로 내가 사고를 전환해서 공모전에 딱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공모전을 쉽게 도전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면 IQ가 즉각 얼마 높아질까요? 자, 80 이상 높아져요. 실제로 앨런 케이라는 컴퓨터 과학자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감독 관점에서 전체 프로세스 2를 보는 순간 우리는 IQ 80에 해당하는 그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패턴으로 공모전에 도전하고 창의적 기획, 창의적 사고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실제로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 주변에 아기는 어떻게 세상에 창조됐을까요? 자, 우리는 감독 관점에서 이 아기가 창조되는 그 흐름의 프로세스로 사고하기로 약속했죠. 자, 아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기 주머니에 아빠 유전자와 엄마 유전자가 두근두근 만나. 그러면은 착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시간 10달을 거쳐서 아기가 세상에 창조되죠. 그죠? 감독 관점에서 보면 그 프로세스 절차대로 세상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나는 대학에 가서 CC가 되고 싶어. 캠퍼스 커플이 되고 싶어. 자, 그럼 캠퍼스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 자, 몸짱되면은 CC가 되나?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예쁘게 하면 CC가 되냐? 아니죠. 그죠? 첫 번째는 끈끈이 무대에 올라가야 돼. 주머니에 올라가야 돼. 어디? 같은 캠퍼스라는 끈끈이 무대 주머니에. 그리고는 멋진 여대생과 멋진 남자 대학생이 두근두근 만나서 착상을 딱 해서 서로 사귀게 되면 그 순간 CC가 창조되는 거죠. 자,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세상들을 생각을 확대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아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시장 가야 되겠죠. 끈끈이 무대에 가야 돼. 우리가 값싸고 유용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서는 벼룩시장인 끈끈이 무대, 그리고는 또 고급스러운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라는 끈끈이 무대. 자, 그 끈끈이 무대가 그 위에 있는 상품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두근두근 만나. 그 만나는 지점에 뭐가 형성될까? 가격이 형성되죠. 그죠? 자, 이 가격을 가지고 물건을 주고 받으면 그 다음에 매매가 창조돼. 자, 이 감독 관점에서 뭔가 주고 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해 가격, 보이지 않는 시장, 그것들이 하나의 전체 프로세스로 완성된다는 것을 통찰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죠. 그래서 경제 원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감독 관점에서는 보이잖아. 끈끈이 무대가 있어야 그 서로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국가가 조금 더 좀 간섭해야 되지 않아? 통제해야 되지 않아? 그게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고, 야, 국가 그냥 손 떼. 이게 또 신자유주의고. 자, 이 패턴 안에서 우리는 학문적인 영역들도 금방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불을 피워야 돼. 그럼 불을 어떻게 피우죠? 자, 이 불을 피우는 법도 감독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패턴 절차를 거쳐야만이 반드시 불을 피우고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끈끈이 무대, 공기 주머니를 마련해서 공기가 잘 통하고 거기에 서로 산소가 잘 원활하게 소통되면서 불이 일으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마련한 다음에 서로 다른 것이 탁 부딪혀야죠. 그죠? 탁 부딪히는 순간 불꽃이 딱 일고 그 불꽃을 부식kit에 키워서 모닥불을 피워낼 수 있다는 물리적인 절차도 당연히 그 똑같은 프로세스로 완성된다는 것. 창의적인 기획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만이 끝내 그 결과값에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아마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마존이 막 몇 년 전에는 세계 부자 1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자, 아마존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그 패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어떤 시대가 왔어? 끈끈이 무대가 변했어. 디지털 온라인으로. 그죠? 끈끈이 무대가 서점에서 그 직접 몸으로 가던 시대에서 무대 자체가 딱 변하니까 거기에 좀 더 쉽게 내가 물건을 사고 클릭으로 온라인으로 ICT 기술로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두 개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자, 쇼핑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쉽게 배달로 편리하게 구매 활동,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결국은 그 프로세스가 이 아마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아마존에서 신기하게 오프라인 매점을 개설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마존 고라고. 자, 그런데 이 아마존 고는 어떻게 창조됐을까요? 패턴은 같을까 안 같을까? 당연히 같죠. 세상의 디지털, 인공지능, 전자태그 이렇게 바뀌어도 그 창조되는 패턴은 같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기획 과정은. 자, 스마트 시대가 왔어.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 전자태그 시대가 왔어. 자, 그래서 뭐를 두근두근 조합해서 물건에다가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착상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마존 고에 가서 물건을 자기 주머니에다가 혹은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집에 가. 그러면 내 카드에서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 왜? 내가 물건을 딱 나가는 순간 이 사람은 무슨 물건을 얼마짜리를 어떻게 구매했고 이 사람은 카드로 어떻게 링크가 돼 있고 그래서 얼마를 카드에서 뽑아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디지털로 인공지능으로 다 네트워킹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패턴이 같잖아요. 그죠? 자, 저는 거의 15년 이상 공모전 대상 수상 작품들을 분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기획서, 아이디어, 논문,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또 창업, 그 수많은 공모전의 대상 수상 작품들을 분석하고 수상자들을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그 수상 작품들의 결과값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결과값,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선 공통점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자고. 그 결과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값들이 만들어지는 앞서서 우리가 여행을 떠났던 그 기획 창조 프로세스 과정으로 봤을 때, 그 과정으로 봤을 때 모든 대상 수상 작품들의 공통점이 단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단 하나가 뭐라고? 자, 그 단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세계에 있는 모든 생각 기술들을 전부 다 저는 연구를 했어요. 자, 그 수많은 연구들을 쫙 하고 나서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우리가 금방 탐험했던 바로 이 패턴이었다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의 끈끈이와 서로 다른 것이 그 끈끈이에서 두근두근 조합돼서 거기에서 착상이 돼서 거기에서 시간 절차를 거쳐서 세상에 없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고 잉태되고 진화되고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신상품이 만들어지고 아이디어가 현실화됐다는 거죠.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죠. 그죠? 자, 그리고는 이 패턴을 진짜로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했을 때 전부 다 통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 이게 통찰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공모전 도전하는 거, 아이데이션 하는 것이 훨씬 왠지 쉽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면은 이 영상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적용을 해서 공모전 도전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공모전에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세상에 창조했잖아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으로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시는 분? 아마 스마트폰을 지금 다 쓰고 계시지만 그 스마트폰이 어떻게 처음으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신 분석해 봤죠. 자, 이만큼 두꺼운 스티브 잡스의 전기, 이거를 꼼꼼하게 내가 읽으면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우리 지금 스티브 잡스야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자, 뭐 생각을 딱 탐험해 보는 거예요. 자, 스티브 잡스인 내가 고민에 빠졌어. 야, 뭐를 봤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막 망해가는 거예요. 왜 망해가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안 쓰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점점 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지? 카메라가 어디에 착상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에 착상이 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카메라와 핸드폰이 두근두근 조합됐고 누군가 머릿속에는 끈끈이 무대, 거기시 2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하나로 접목시켰다는 거지. 그죠? 자, 요거를 딱 깨닫고는 그날 밤 잡스는 잠이 안 왔어. 아, 이거 불안해. 아, 이거 어떻게 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아이팟이 MP3 플레이어. 애플의 주종목의 아이팟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었는데, 야, 디지털 카메라나 아이팟이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네, 어디에 먹힐 것 같아? 핸드폰에 먹힐 것 같잖아.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자, 그러면은, 잡스는 머릿속에 뭐를, 끈끈이 무대를 고민했겠죠. 자, 그래서 뭐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 아이팟을 핸드폰에다가 집어넣는 아이디어를 고민했겠죠. 자, 그리고는 진짜 핸드폰에 아이팟을 넣는 제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로커라는 제품을 실제로 다른 회사 합작해서 모토로라랑.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들고 보니까 자, 이건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다른 부서에 보니까 작은 태블릿 PC 이런 데 여러 가지 특혜, 터치 기술 이런 것들이 막 한참 특허가 기술이 나왔어. ICT 기술이.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 아하, 아이팟과 그 ICT 새로운 신기술, 막 터치 기술, 막 이런 기술들을 2개를 접목을 해서, 요거 작은 미니, 노트북, 컴퓨터, 이거를 결합하면은 어떨까? 그리고는 머릿속에 딱 착상을 하게 됐죠.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직원들 찢고 뽑고 싸우면서 6개월 동안 만든 제품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스마트폰 창조의 진실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뭐 멋져요. 그 다음에 창의성을 길러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창의성을 우리는 배울 수 없지만 이 패턴으로 사고하면은 이 패턴을 적용한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즉각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면. 자, 2번째 사례를 볼게요. 자, 2조 원에 팔린 스티브 첸의 유튜브. 요거는 세상에 어떻게 처음으로 나왔을까? 요거 제가 또 분석을 해봤죠. 이분이 이거를 팔고 나서 솔직 인터뷰를 추후에 했어요. 아, 사실은 내가 유튜브를 만든 동기가 이거였어. 그 동기가 뭐였냐? 한 연예인이 뭐 방송사고 나서 그 영상을 막 보고 싶은 거야. 그 영상을 포털에서 아무리 찾는데도 있어 없어요.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왜? 포털 사이트랑 이 영상이랑 착상이 안 돼 있잖아. 뭐가 두근두근 조합되어 있지 않았어? 포털이랑 다양한 영상은 서로 두근두근 조합되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지. 아직은 활발하게. 누군가 그 주머니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고. 자, 이거 너무나 짜증나고 불편한 이것을, 불만스러운 이것을 야, 차라리 그냥 내가 만들어버려. 이렇게 끈끈이 무대를 자기가 세팅한 거예요. 자기는 영상을 만들거나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친구들 모여봐. 이거 한번 만들어. 그리고는 그 영상을 우리가 쉽게 올리고 또 영상을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그 요소를 2개의 요소를 두근두근 조합하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그걸 착상시켜서 쉽게 올리고 또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감상을 할 수 있게 만든 그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거지. 이해 갔죠, 이제? 패턴이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로 공모전을 도전하면서도 내가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없다면 첫 번째는 뭐를 고민해야 돼? 내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사회가, 우리 코로나 시대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막 발딛고 있는 이 현장에서 막 뭐가 끈끈이고 뭐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우리를 어렵고 하고 뭐를 이 산미를 어렵게 힘들게 하지? 이런 것들을 끈끈이 무대를 잘 관찰하는 그 속에 아이디어들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가장 먼저 끈끈이 무대를 잘 관찰하라. 우리가 주머니를 세팅하고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주최사가 뭐를 요구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고? 이거를 정말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직접 빨리 편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고? 이런 끈끈이 무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하나씩 문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요소들, 스마트 기술, 빅데이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두근두근 조합을 해서 그 조합한 것이 여기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끈끈이 무대에 두근값과 두근값 총 몇 개? 3개가 딱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2개를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 근데 어떤 주머니에다가 그 2개를 이렇게 조합해보고 융합시켜보면 훨씬 더 쉽게 착상이 되고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디어가, 모티브가 나와서 컨셉이 잡혔어. 자, 이 컨셉을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그냥 남겨두지 말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감독 관점에서 시간, 설계, 절차, 시뮬레이션, 그것들을 현실화시켜야 되잖아.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작동되는 거.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작동시키고 시뮬레이션 하지? 분류하고 쪼개보는 거죠. 자, 순서대로. 그죠? 시간 순서대로 혹은 작동 순서대로.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설계도를 통해서 설계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세상에 없는 결과값이 나온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자, 오른쪽에 세상에 멋진 것들이 창조가 됐어. 그 멋진 것들을 창조된 그 아기 혹은 스마트폰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이것이 감독 관점에서는 어떤 창조 프로세스로 나왔지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아기는 앞에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나왔고 저 스마트폰도 당연히 이런 프로세스로 나왔어. 이런 사고를 끊임없이 하는 순간 우리는 관점을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를 가르쳐줘? 자, 오른쪽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가르쳐 준다는 거지. 감독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창의적과 창의적 기획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랫동네 결과만 보지 말고 앞서서 소개했던 감독 관점에 위에 있는 프로세스 사고로 끊임없이 무장하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특히 이 챌린저 도전을 하면서 이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끊임없이 트레이닝하고 연습한다면 뭐가 돼? 이 챌린지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창의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해하셨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결과값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이디어든 신상품이든 비즈니스 모델이든 창업 아이디어든 그 결과값만 보면 우리가 영감을 못 받아. 그런데 감독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창조 프로세스로 보는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그 트레이닝 속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숨어 있다고? 몇 가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야. 총 6가지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잘 구축하고 세팅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이 특강을 듣기 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기획을 할 수 있고 창의적 사고, 창의 인재가 될 확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 이 결과물은 이 6가지 요소가 어떻게 시뮬레이션 돼서 이게 나왔을까? 내가 창의적인 기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하지? 그러면 이 6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조합해서 시뮬레이션 해 나가서 이 결과값을 만들지? 이렇게 사고를 하는 순간 더 좋은 기획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머릿속에, 자,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눈에 뭐가 보여요? 이쑤시개 하나 보여. 자, 그런데 저거는 왜 이쑤시개일까? 당연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쑤시개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보기로 저하고 약속했죠. 자,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6가지 요소가 저 이쑤시개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걸려 있다는 거지. 제일
첫 번째, 저 이쑤시개는 입속이라는 끈끈이 무대에 소속돼 있어. 그리고는 입속에 뭔가 좀 끼었어. 불편한 것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뾰족한 거, 바늘, 이 두 개가 두근두근 조합돼서 착상이 되고 뾰족한 거. 그리고는 요거를 깎았어. 플랜을 짜서 만들었어. 그 결과 이쑤시개가 창조된 거죠. 자, 이 프로세스 전모를 보는 것이 감독 관점이니까, 만약에 이 이쑤시개가 독약이 발라져 있어. 그러면 이 이쑤시개는 이쑤시개예요, 이쑤시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쑤시개가 될 수 없어.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출발점에는 입안이라는 것이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 이쑤시개는 어떤 다른 것과 조합되고 연결되고 두근두근만 되면 얼마든지 이쑤시개가 이쑤시개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어떤 끈끈이 무대에, 어떤 무대? 접시 무대에 어떤 새로운 거, 사과가 만났어. 사과를 만나면 이 이쑤시개는 사과예요, 포크예요? 포크잖아, 포크. 이거는 이쑤시개가 포크잖아요, 즉시. 그죠? 자, 그 다음에 도구를 만났어, 이쑤시개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엄마가 요리할 때 요거는 이쑤시개예요, 산적꽂이예요? 산적꽂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건강 무대에서 만약에 이쑤시개가 내가 체했어. 이쑤시개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눌렀더니 시원해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쑤시개가 아니라 즉각 수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트 무대에서 이 이쑤시개는 어떤 미니어처라는 아트 예술품들을 만드는 그냥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쑤시개는 이쑤시개이지만 뭔가 어떤 끈끈이에 뭐를 만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창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독 관점에서 통찰하게 됐다는 거죠. 네. 자, 우리는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훌륭한 예술가는 결과를 모방하지만 우리처럼 오늘 창의적이고 또 감독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우리들은 자, 그 패턴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섰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결과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결과 혹은 문제는 어떤 원인들이 구축이 돼서 그 문제가 벌어졌을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까? 당연하겠죠. 그것들은, 그 결과는 그 과정들, 시간 절차가 있었을 테고 그것들이 하나의 착상값에 잡혀 있을 테고 그 착상값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서로 다른 것이 두근두근 뭔가가 나쁘게 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컨셉이 잡힌 거고 그 두 개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끈끈이 무대가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어떤 요소, 뭐를 만날지 그것들은 신의 영역이 아무도 몰라. 확률적으로 존재해. 그 새로운 확률적인 요소에서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결과값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 끈끈이 무대와 서로 다른 것이 두근두근 조합돼서 만들어졌다는 싹이 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조합되어 있는지 제가 제시하는 매트릭스예요. 자, 이 매트릭스는 우리가 초, 중, 고, 대학에서 배우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또 여행 거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이 수많은 것들, 특히 여기 보면은 스마트 기술이나 ICT 기술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두근값의 요소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 관점에서 큰 플랜을 짜고 설계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여기다 접목했을 때 우리는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패턴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거를 설계도로 그리면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기획을 또 창의적인 신제품이나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 목표가 생겼어. 자, 그러면은 처음에 뭐를 고민해야 돼? 우리의 끈끈이가 뭐지? 우리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네? 거기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매트릭스 속의 키워드들을 자유롭게 확률적으로
접목하고 초연결시켜서 이 세 개가 접목되는 어떤 하나의 순간에 컨셉이 잡히고 아이디어에 싹이 튼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상태를, 이 프로세스를 모르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과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컨셉을 잡고 아이디어를 짜고 창의적인 기획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시간 설계도를 잡고 전략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결과값을 만들면 그 결과값은 창의적일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왜 나? 새로운 끈끈이 무대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존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 값을 두근두근 조합했기 때문에 창의적일 확률, 그리고는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플래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따랐을 때.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많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컨설팅하고 공모전 특강, 그 다음에 또 캠프를 진행했을 때 기존의 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세스를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했고 훨씬 더 소통 능력이 또 예측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공모전에 적용해서 이 프로세스 핵심들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화면을 나중에 정지해서라도 여기에 공모전에서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첫 번째 우리가 뭔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계도에 끈끈이 무대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 어떤 불만들, 그리고 어떤 그 끈끈이 형태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고 조합해야 된다는 거. 자, 그것들이,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카테고리의 영역인지, 자, 많은 범위보다는 구체적인 카테고리였을 때, 그 다음에 명확한 문제였을 때,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뭐가 이 문제를 불편하게 하지, 어려움을 주지, 이 상태를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ICT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그 기술의 핵심 요소는 뭐고 핵심 기능은 뭔지, 그리고 어떤 기법들 적용했는지, 자, 그것들을 접목을 해서 그 다음에 컨셉을 솔루션을 짜서 그 다음에 그것들의 브랜드 네이밍을 좀 멋지게 기발하게 참신하게 메타포적으로, 자, 아이디어를 개발한 다음에 과연 이 아이디어가 포브라는 것은 퍼스트, 그 다음에 오리지널, 베스트, 유니크한가, 요것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디어가, 자, 그것들이 검증이 되면 구체적으로 실행 과정을 통해서 작동 방식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 과정들의 절차를 검토한 다음에 창조 결과값, 기대 효과가 있는지,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 구현하고 작동하면은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실제 구현했을 때 얼마나 좋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들을 우리의 손바닥 안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 전체 6가지를 세팅하고 조합하고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형태로 기획했을 때 이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일 확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의적이고 또 창조적인 사고, 창의적인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했다고 보고, 이거를 그대로 앞으로 공모전, 특히 우리 챌린지 공모전에 도전했을 때, 이제 뭐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공모전에, 챌린지 공모전에 이제 도전할 거야.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대로 자, 도전하면 되니까. 자, 볼게요. 우리가 공모전에 떨어졌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창의적인 기획을 잘 못해. 난 창의 인재가 아닌가 봐. 나는 창의성이 너무 약해. 이거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내가 그냥 뭐 좋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를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누구의 관점이다? 이게 배우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내가 막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잘 계획해서
좋은 예쁜 디자인으로 제출했지만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뭐가 있냐?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감독 관점. 오, 똑똑해요. 감독 관점으로. 그 뒤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감독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지. 그게 뭔지 우리는 파악했죠. 그 목표, 그 컨셉, 그 아이디어가 진짜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이 두근두근 조합되어 있는지 이것이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그 ICT 분야에 나면 그 ICT 기술, 기능 그것들이 기존에 없는 것과 진짜로 조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조합되기 위해서는 진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라고 공공적이고 공익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주최사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장악해야만이 우리는 뒤통수를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됐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성공적인 것들을 잘 기획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은, 자, 주최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도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타켓 대중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솔루션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 그리고 그 주제, 제시된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고 서로 다른 것들 조합해서 그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거지. 그리고는 거기에서 찾아낸 아이디어, 컨셉이 차별성이고, 그리고는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가, 그것들이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값들이 진짜로 그 우리가 처음에 끈끈이 무대에서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기재 효과, 완성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심사위원이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감을 잡았어. 누구 관점으로 심사를 한다고? 감독 관점에서 심사를 한다는 거죠. 배우 관점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눈으로 딱 보면은, 내 아이디어를 딱 보면은 내 아이디어가 어떤 끈끈이 무대가 뭐야? 주최사가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 그 문제를 잘 끄집어내고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서로 다른 영역들이 두근두근 잘 융합되고 조합되고 있어? 그 ICT 기술이 잘 제시되고 접목되어 있어?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그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차별적이야? 이거를 평가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잘 설계되고 구축하고 실현 가능해? 그 다음에 그것이 기대 효과가 있어? 이렇게 사실은 항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전체의 핵심적인 창조 프로세스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모든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 순간에 누구의 능력을 얻었어? 우리 모두는 심사위원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야죠. 아, 진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챌린지 공모전에 도전할 때도 누구의 입장에서,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기획서를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전에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끈끈이 무대를 잘 판단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 그죠? 그 문제의 불편, 불만, 그 다음에 주최사의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ICT 기술의 접목,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 필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뭐를 두근두근 조합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챌린지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의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나온 컨셉과 솔루션에 좋은 브랜드 네임을 담아주고, 그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유니크한지 스스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선행 사례들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또 다른 점들을 검증해보고, 자, 그 과정 절차를 거쳐서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적용 기술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종 디자인의 모습, 시연, 구현하는 모습들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A4 용지 같은데 이렇게 딱 하나 꺼내서 내가 끈끈이 무대를 세팅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두근두근 조합하지, 이렇게 머릿속에 혹은
A4 용지 종이에다가 설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두리뭉실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타깃이 분명하면 할수록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 정보, 일요일 날 약국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약국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타깃으로 한 카테고리. 자, 앞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나의 솔루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반응 안 해. 조금씩 구체적으로 쪼개서 학교 교실에 창문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서 ICT 기술을 반영하는 미세먼지 탐지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 범위를 정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제나 타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소에 아까 이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보여드릴 것처럼, 자, 제가 제시한 그 매트릭스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테마들을 다 그 매트릭스 한 장에다가 딱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든 매트릭스이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또 조합하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두근두근 조합해서 착상값을 찾아낸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가 딱 나왔으면은,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검증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요 나온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건가, 설문조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나 앙케이트 조사, 그리고 그 근거 데이터도 제시를 하고, 또 기존에 비슷한 연구가 없는지, 비슷한 솔루션은 없는지, 그런 기능들은 없는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할수록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주변 분들에게 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부에 의해서 유니크한가, 베스트한가, 독창적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실제로 구현됐을 때 혹시 부작용이나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까다로운 자가 체크 포인트를 거쳤어. 그럼 오케이, 이걸로 밀고 나갈 거야. 이렇게 확신이 딱 든다면 이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직화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조직화 시키는 것들도 이미 우리는 감독이니까 꿰뚫고 있어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아이디어는 당연히 절차, 분류, 시간, 이것에 의해서 세상에 창조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 방식은 시나리오 형태로 혹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신제품이라면 그 사용 방법, 시스템,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차별성, 기술의 적용, 그 다음에 최종 디자인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득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자, 그 다음에 또 기획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현황과 배경, 그 다음에 문제 정의,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해결 과제, 목적과 목표, 솔루션, 그 다음에 구현 플랜, 그 다음에 또 기대 효과, 이런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이미 많이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 컨셉의 일관성 있게 막 옆길로 새지 말고 제발. 그리고는 그 컨셉의 범위 안에서, 그 툴의 범위 안에서 그 실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모전의 심플한 기획서 대상 수상 작품인데, 여기도 보면은 텍스트와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 플래닝 설계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획서를 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해하셨을 거고. 자,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자, 앱 기획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 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스마트폰 NFC 기능을 두근두근 조합해서 빅데이터 속에 그 표지판 이것들을 어린이용으로 게임으로 만든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요거는 뭐 무슨 표지판 요거 맞추기 게임을 해서 나 당신은 뭐 표지판에 대한 인지도가 뭐 5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앱이 대상 수상작이라는 거. 자, 형태가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그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 보면 우리가 뭐 아하 요러고 보면 충분히 재밌는 아이들이 많죠. 둘레길을 앱에서 뭐 한눈에 쫙 파악할 수 있는 거. 서울시 둘레길 코스. 그 다음에 또 골든타임 119라든지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어디서 만나요? 이거는 뭔 아이디어일까요? 우리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중간 지점에서 알려줄 수 있는 앱,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또 대상 수상 작품들 보면 GPS 기술, 자, 여행자들을 위해서 책자만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GPS를 통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내가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조합한 컨셉 아이디어가 바로 최우 수상작이 되었다는 거. 자, 두 번째도 보면 대상 수상 작품 중에 비즈니스 모델로서 모바일 설문조사의 ICT 기능을 두 개를 접목해서 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한 개인정보와 모바일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을 접목시켜서 훨씬 더 다양한 설문조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했다는 것. 대상 수상작.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수상작들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막 대면으로 막 정신 스트레스 상담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때 메신저 비대면 대화 기능을 두근두근 착상 조합시켜서 자, 빅데이터랑 내가 요거를 탁탁 클릭을 하면 내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공식력 있는 데이터 값으로 제시받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설계를 해서 조금 더 플래닝을 짜고 기획서를 만들고 또 발표하고 그리고는 시연을 준비를 하고 자, 그랬을 때 혼자 힘들다 그랬을 때는 팀워크 또 다른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자, 성공기획서 작성법은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불편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기획서에 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끈끈이 무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 요소의 포인트들, 우리가 막 치열하게 고민했던 적어도 6가지 핵심 요소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신뢰 높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또 직접 인터뷰, 설문조사, 앙케이트 조사 이런 수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표로 제시하고 이미지로 제시하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기획서 내용이 우리가 뭐가 문제고 그리고 선행 사례 조사는 어떻게 했고 거기에서 뭐가 다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흐름으로 기획서가 짠짠짠짠 정리됐을 때 심사위원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자, 발표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좋은 성과를 1차에 맞이하신 분들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정해지고 또 발표에서도 우리가 감독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발표도 정확하게 그 패턴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 어떤 것들의 기능을 조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내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그렇게 발표 시간을 구축하고 또 시연 준비 그 조화롭게 진행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겁게 발표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요령들도 한번 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각적 표현들, 통계들, 다양한 자료들, 자, 시연, 데모현, 구현들, 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챌린지 공모전에 도전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로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A4 용지로 뭐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자, 내가 머릿속에만 막 아이디어를 고민하면 잘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감독 관점에 이 설계도를 A4 용지에다가 한번 딱 미리 그려놓고, 앞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빈칸들에 하나씩 이 데이터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자, 끈끈이 무대에는 내가 자료 조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내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조합돼서 저 노란색 스티커에는 내가 여러 가지 조합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또 A4 용지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그려서 내가 창의적 기획서를 내 손바닥 안에 딱 놓고, 내가 여기에서 통짜로 조절하고 연결시키고 조합시키는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앞서 보여줬던 매트릭스 중에 스마트 기술 ICT 이 부분을 반드시 두근값에 조합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또 부수적인 두근값으로 조합을 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솔직 챌린저를 좀 보다 좀 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끈끈이 무대에 서로 다른 조합값들을 초연결시키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컨셉과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멋지고 좋은 브랜드 이름을 짓고, 그 브랜드가 오케이, 좋아, 마음에 들어 했을 때 구체적인 설계, 기술 적용, 구현, 지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이 전체 설계도를 그 각 주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미리 정리를 해두니까 요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 훨씬 아이디어 기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 설계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어떤 끈끈이 무대에, 그리고 이 구글이 탄생한 배경도 요 서로 다른 요 분들,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요 레리 페이지, 이분이 각각 특성에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술들이 두근두근 조합해서 착상된 그 형태로 구글이 탄생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뭐 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인터넷 통신을 급속도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두근두근 접목시켰어요?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이렇게 가는 차선이 많고 오는 차선 비대칭일 때 차선 하나를 통제해서 이쪽을 늘려주잖아요. 이걸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뛴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처럼 인터넷 통신망도 많이 사용할 때는 많이 빼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조절하면 어떨까? 그렇게 개발한 서비스가 바로 고속통신,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술, 뭐 자이로 센스 알고리즘, 이런 ICT 기술을 접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고 이렇게 수영을 했을 때 내 동작이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이것들을 실시간 검증하고 잡아주는 형태로 수영 강습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삼성전자의 사내 공모전의 어떤 한 아이디어는 스마트 웨어러블, 그 어떤 발목이나 뭐 착용하는 것들 통해서 뇌졸중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끈끈이 무대를 통해서 접목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초융합을 통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자, 프로세스를 기억해 두시고, 또 뭐 혈당 체크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그죠? 자, 이거를 ICT 기술 접목해서 스마트폰 앱에 혈당을 수치를 실시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쉽지는 않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가능성 있게 적용해서 대상 수상을 받은 어떤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이분의 그 수상 작품들은 겨울 전절의 냉난방에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그 솔루션을 찾아냈다는 설계도.
그 다음에 또 공모전에서 헬스를 하는데 이 스마트 앱 기술을 통해서 혼자 20대가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앱을 통해서 동기를 맺어주고 또 서로 힘이 되게 북돋워 줄 수 있는 동기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앱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우수상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인터넷에서 욕설을 많이 할 때 욕설을 딱 쓰면은 자동으로 스마트 기술에 의해서 팝업으로 이 욕설의 의미를 팍 띄워주는 형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좋은 성공, 좋은 평가를 얻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면, 자, 요런 것들을 매트릭스에서 해, 나무, 그 다음에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자외선이 강해. 그러면 이 자외선이 스마트 기술에 의해서 이 시계가 빨간색으로 변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다른 요소들이 접목돼서 연결시키는 거. 자, 최근에 경주에 있는 황룡사가 복원이 됐죠, 그죠? 자, 물론 증강현실 이것들이 접목돼서, 이게 왜 문제냐면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복원에 대한 검증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재건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증강현실로 강강 역사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요런 교육 역사, 그 다음에 또 AI, VR 같은 것들이 접목돼서 그것들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것들도 최근에 개발이 됐죠. 다중시설에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자기를 출입할 수 있게 등록할 수 있는 그 형태, 스마트 기술과 대중들이 모이는 출입구에서 QR코드를 통해서, 이것도 한 공무원이 만들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어떤 아이디어 솔루션을 통해서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실제 구현을 해서 만든 거고, 지금은 현재는 이게 전 국민들이, 전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퍼지게 있는 상태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그 다음에 공동, 사람들이 집합으로 모여 있는데 전화기, 또 SNS, 웹 이런 것들을 두근두근 하나로 끈끈이 무대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은 군의관인데 이 군의관은 환자들의 기본적인 빅데이터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막 분석하고 분류해서 여기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미리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되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앱을 딱 만들어서 WHO 솔루션으로 등재까지 됐대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진보적으로 개선이 되면 진짜 좋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 눈, 코, 입, 그 다음에 SNS, 웹, 그 다음에 스마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그것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획서의 성공 설계도, 파이널 체크 포인트, 우리가 앞서서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긴 생각과 챌린지 도전을 위한 여행을 떠나왔어요. 1시간 반 정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설계도를, 자, 아까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이 챌린지 도전에 대한 설계도를 A4 용지에다가 직접 그려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검증해 봐야 될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오케이, 통과. 이것들이 일관성 있게 6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검증을 해가면서 이 빈 칸들을 다 채웠을 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솔직 챌린저의 심사 방법. 앞서서 서두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잘 설계하고 개발한 뒤에는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내 작품을 봐야 된다 그랬죠. 내 작품이 과연 이 주최사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즉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공공성, 공익성이 진짜 충실하게 끈끈이 무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ICT의 적용 요소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것이 조합돼서 창의적인 솔루션, 아이디어,
이것들이 내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 배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가치와 효과성이 총 40점, 그리고 창의적 사고가 30점,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 실현 가능한 설계도를 통해서 진짜 기술적인 어떤 능력들이 3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 체크가 딱 완성이 됐으면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솔직 챌린지를 우리가 이제 탐험을 해봤고, 또 이 챌린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성공 확률이 높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기획 절차들을 여러분과 함께 탐험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배워봤습니다. 오늘 이 특강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좋은 성과를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의 박수를 또 드리고, 또 이 공모전과 함께 또 국가에서 진행하는 또 수많은 공모전에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바꿔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